자, 오늘은 솔직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첼시의 은바페 이적설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정말 어려운 조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가능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파리의 상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은바페와 파리는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일본 투어를 넘어서 한국 투어를 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선수단에 없고요. 드락슬러와 같이 이탈 자원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벤 제이콥스 같은 기자들은 2024년에 떠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재계약마저 거부한 상태라는데요. 줄리안 로렌스 기자는 레알행을 100% 본다고 전했고 많은 기자들도 레알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재계약을 거부한 상태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PSG 입장에서는 급해졌습니다. 레알 입장에서야 지금 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줘야 되지만 1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은바페도 급한 스탠스가 아닙니다. PSG 입장은 좀 급한데요. 이걸 자유계약으로 놓아주자니 아무래도 돈 받고 파는 게 낫고 정 안 된다면 지금 은바페에게 나가는 무지막지한 주급과 옵션을 아끼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들고 오니까 파리 구단 측은 은바페와 사우디가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기자들에 따르면 PSG에 잔류한다면 PSG는 은바페를 벤치에 둔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은바페 역시 사우디나 이런 팀으로 가느니 벤치에서 버티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즉 은바페와 PSG는 당장이라도 갈라설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첼시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스폰서와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메인 스폰서를 못 구한 상태인데요. 이 메인 스폰서로 거론됐던 알리안츠는 연간 2천만 파운드를 질렀을 만큼 이름 있는 기업들은 높은 금액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모든 대회에 나가지 못했고 리그 우승 가능성도 아무래도 떨어지는 게 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스폰서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옵션이 너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보엘리는 인수 당시부터 슈퍼스타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거기에 다른 빅클럽과 첼시가 다른 점은 12위를 해서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뛰거나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팀들은 고작 1년 순수 임대에 그것도 막대한 금액을 태워야 되는데 솔직히 이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레알행이 거의 확정적인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를 순수 임대해서 어떻게든 이 계약을 끌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레알은 급할 게 없고 PSG가 급한 이유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챔스권 밖으로 나갔고 그래서 챔스권의 복귀가 시급한 거는 첼시뿐입니다. 거기에 득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인데요. 첼시는 스폰서나 유럽 대항전 문제 그리고 리그 성적 문제까지 고려해 본다면 은바페가 개인 합의화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거부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미리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적선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1년 순수 임대리라고 보는데 일단 하나씩 보자면 은바페가 개인 합의를 하려면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PSG가 정말 강경하게 벤치에 두겠다고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남더라도 경기 감각을 위해서 첼시 임대를 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개인 합의가 어렵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뛰고 싶은 건 둘째치더라도 나이키에서 주급 보조를 받는다는 썰만 존재할 뿐 은바페의 엄청난 주급은 보조를 해줘도 첼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첼시의 최고 주급자는 곧 나갈 루카쿠와 스털링의 5억대입니다. 그러면 주급 보조를 아무리 받아도 7억대가 넘어갈 은바페의 임대 딜은 첼시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딜, 즉 호구 딜이 되는 겁니다. 어찌어찌 개인 합의는 넘었다 치더라도 문제는 제법 있습니다. 혹시 아자르를 기억하십니까? 아자르가 나간 후에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는 듯 성적을 내기도 했지만 실상을 하나씩 뜯어보자면 아자르가 떠난 이후에 첼시 공격은 아자르 시절보다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자르는 팀의 빌드업과 득점, 어시까지 모든 부분에 관여했는데요. 그런 아자르가 이탈하고 나서는 조르지뉴가 한때 리그 득점 1위를 하는 등 이 엄청난 공격 부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은바페는 공격의 핵심 자원이 안 될 수가 없는 자원입니다. 그런 자원에게 공격을 의존하다가 은바페가 1년 임대 이후로 이탈을 하면 첼시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히 어린 선수가 많고 한참 조합을 찾아가는 지금 시점이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토트넘의 케인이 이탈하거나 맨시티의 홀란드가 갑자기 이탈한다면 맨시티와 토트넘도 공격적인 어려움을 분명 겪을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사실 첼시는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것도 있습니다. 펠릭스 임대딜을 해본 첼시라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됩니다. 펠릭스가 큰 활약이 없었다는 건 둘째치더라도 큰 돈을 쓰는 순수 임대딜이 잘 되든 안 되든 얼마나 무의미하고 결국에는 남는 거 없는 장사라는 걸 느껴본 팀이라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호구딜을 한번 해봤던 팀은 첼시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음바페 사가에 첼시를 엮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음바페가 오면 좋죠. 1년 임대든 진짜 이적이 됐든 음바페라는 엄청난 공격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프랜차이즈 스타가 온다 그러면 첼시의 뭐 이름값이나 그리고 스폰서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경기력 문제 많은 부분에서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나 포체티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쪽의 현실과는 다르다. 내가 더 말할 건 없다. 그들이 서로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 바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저도 그만큼 음바페 사가는 솔직히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첼시의 이적설이 뜨다 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을 한번 체킹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바페 오면 공약이 있나요? 음바페 오면 아직 공약은 없어요. 아, 공약 정해야 됩니다. 음바페.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해요 이제. 재미없어서 그래. 아니 24시간 노방종했다. 오케이 음바페 오면 할게요. 음바페가 첼시 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당장 100만 구독자를 찍을 확률이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무슨 미친 알고리즘을 타서? 음바페 임대도 인정인가요? 임대는 아니죠. 아니 임대는 영입이 아니잖아. 아니 코릴이 그럼 브라이튼 영입됐어요? 뭔 소리야? 아니 임대는 아니. 코릴 누구 선수야? 우리 선수잖아요. 임대도 어차피 가능성 없잖아요. 혹시 모르잖아 임대는. 임대 영입. 그래 뭐 임대도 뭐 그래요. 임대도 24시간 할게요. 그래요, 임대도 24시간 할게요. 그래 뭐 임대도 뭐 과연 안크는 24시간 방송을 진행할 대면 진짜 것인가? 인정한다. 그래 뭐 임대. 오발시엘리언 제발